갑자일주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갑자일주의 일간 간목에게 신축년의 천간 신금은 정관이 됩니다. 정관은 편관과 달리 주관적 원칙이 아닌 보편적 원칙입니다. 또한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하여 변수가 많은 압박이 아니라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이 가능한 압박입니다. 그만큼 갑자일주에게 신축년은 보편적인 원칙의 틀 속에 들어가서 책임의 무게를 감당한다면 지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성의 무게감은 인성의 완충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감당이 됩니다. 마치 자동차의 트렁크에 짐이 실렸을 때 완충 장치인 쇼바가 잘 작동하냐 안 하냐의 느낌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갑자일주는 일지자수가 정인의 기운인 만큼 충분히 신축년의 정관의 기운을 감내하면서 지위와 명예의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갑자일주는 신축년의 흐름이 차가운 기운의 흐름이고 일주 자체적으로도 차갑기 때문에 생활의 중간중간 열기를 돌려줄 수 있는 활기찬 취미생활 그리고 주변 지인들과의 소통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 갑자일주의 일지자수의 지장간에는 임수편인과 계수정인의 기운이 대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년이 정관 신금의 기운을 통해 일지자수의 기운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좋게 말하면 정관의 기운을 잘 완충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인성의 내면적 침잠을 통해 우울감이나 부정적 생각, 마음의 변덕심 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정체되고 단조로운 생활이 지속되면 부정적일 수 있기에 일적으로는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보수적이고 일관적으로 움직이되 일상적 취미생활에서는 적절히 활기차고 새로운 활동 등을 하면서 활력을 불어넣는 게 좋습니다. 다음 갑자일주의 일간 간목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정제가 됩니다. 정제는 안정적인 목표 추구와 재물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일주는 신축년에 현실적 목표와 결실 그리고 안정적인 재물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얻은 것을 주변에 베풀고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책임의 무게를 떠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생길 것입니다. 다음 갑자일주의 일지자수는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와 더불어 자축합을 이루어 토기운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만큼 갑자일주는 신축년에 재성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의 브레이크 작용이 없는 일방적인 재성의 추구는 다급한 마음과 과도한 욕심이 생기게 할 수 있고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관성의 무게감을 커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일주는 신축년에 들어오는 정제의 안정적 특성을 이해하고 일주에 깔려있는 일지자수의 정인도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인은 보편적인 수용 능력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관주하고 숙고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넓은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게 해주며 들어온 결실을 적절히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갑자일주는 신축년에 너무 무모하고 과도하게 새로운 목표나 본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목표 또는 너무 확장적인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익숙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다급하게 결실과 재물을 향하여 마음이 흐르려 할 때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독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화개살 또는 명예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갑자일주에게 정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재능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현실적 결실이나 결과물을 통해 명예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일주에게 축토 편제의 기운은 다시금 관성의 기운을 키우기 때문에 갑자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무언가 결실과 명예가 올라가는 만큼 피곤하게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일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일주는 책임의 무게를 충분히 감당해낼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다음 갑자일주 일지자수는 도화살의 기운인데 신축년이 축토와 자축합을 이루어 화개살의 기운이 커지게 됩니다. 도화살은 있는 그대로 주목받는 것이라면 화개살은 자신의 잠재된 재능을 발현시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갑자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너무 과대해질 수 있는 여지도 있기에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하기보다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갑자일주의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와 다음 갑자일주는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와 어울려 천을귀인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천을귀인의 기운은 중정이 잘 갖추어진 기운인 만큼 갑자일주가 신축년을 맞이하여 균형감이 깨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절히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결실을 얻으려 하거나 과도하게 금전적 지출을 통해 자신을 꾸미고 드러내려 하기보다 안정적이고 균형감 있게 결실을 추구하고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도 합리적 조절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갑자일주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관대의 흐름이 됩니다. 관대는 갓 사회에 나온 청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든 자신감이 생기고 도전적으로 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연륜에서 나오는 경험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대책 없이 무모할 수 있고 주변과 충돌하면서 좌충우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일주의 지지인 자수는 목욕의 흐름이 됩니다. 목욕은 인생의 흐름에 비유할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정도에 해당합니다.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직 확고한 도덕적 틀이나 인생의 기준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실수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의 기운은 활발하고 자유로우며 친화적인 기운을 적절한 방향성을 향해 집중해 가도록 하거나 아니면 어떤 명확한 틀로 가두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년에 들어오는 관대의 기운은 앞으로 돌진하는 힘이 강하기는 하지만 완숙미가 떨어지고 실수를 실수라고 인식할 수는 있지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약합니다. 또한 갑자일주의 목욕의 기운과 지지합을 이루는 만큼 관대의 목표를 향한 무모한 저돌성이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갑자일주는 목욕의 기운이 십성론의 관점에서 정인이고 정인은 행동의 기운이 아닌 생각의 기운이기에 보통은 갑자일주가 자유분방하게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확 발현되지는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년의 관대의 흐름을 맞이하여 자신의 속에 머물던 생각이 적극적 행동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본인 스스로가 균형 잡힌 원칙의 틀과 합리적 방향성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감당하기 피곤할 정도의 실수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명예가 실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